복음 우리 38편 7장 케루빔과 산업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7. 케루빔과 산업임. 케루빔과 산업임은 모든 본질적 재질에서 세라핌과 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운을 갖지만 언제나 같은 운명은 아닙니다. 네, 케루빔과 산업임들은 이제 세라핌을 보조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본질적인 그러한 자질면에서는 우주 어머니 영으로부터 나오니까 세라핌과 똑같이 기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원을 그렇게 갖지만 언제나 같은 운명은 아닙니다라는 것은, 세라핌은 우리 인간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돌보는 일은 이제 산업빔과 케루빔은 할 수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세라핌이 전용 그 특권이 바로 인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이제 저택세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세라핌도 그 상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케루빔과 산업빔은 이제 이 지옥우주를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세라핌은 지옥우주를 벗어나서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놀랄 만큼 지능적이며 굉장히 유능하고 감동적으로 사랑이 넘치며 거의 인간답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계열의 천사들이어서 지난 세계에 있는 더 진보적인 인간 유형에 아주 더 가깝습니다. 네, 이 케루빔과 산업빔들은 놀랄 만큼 지능적이고 굉장히 유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번쩍번쩍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기민하고 명민한 데다가 능력도 있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사랑도 넘치고, 거의 인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간 가운데 글쎄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간다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마키벤나 멜기세덱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 아담과 이브라든가 뭐 그런,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반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인간이란 그런 의미죠. 예, 이제 좀 뭐 그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온전한 인간,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나 또 아니면 능력면이나 지능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거의 온전한 그런 이제 진짜 인간 같은 그런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계열입니다. 더 낮은 계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천사 계열들과 인간들하고 비교해 볼 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천사들 중에 가장 낮은 계열이니까 그나마 그 천사들 계열 중에서는 제일 진화 세계에 있는 이제 인간 유형에 더 가까운데, 아주 더 가까운데, 이제 진보적인 인간 유형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아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빛과 생명이 시대에 가까워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인간에 더 가까운 존재가 바로 케루빔과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케루빔과 산업임은 선천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연합해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양성 보유성이며 다른 하나는 에너지 음성입니다. 네, 케루빔과 산업임은 이제 원래부터 이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기능적으로는 서로 연합해야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로를 이루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케루빔은 에너지 양성 고유성이고 산업임은 이제 에너지 음성 고유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측 전향 즉 양전하 천사와 케루빔, 선임 즉 조종 고유성입니다. 좌측 전향 즉 음전하 천사와 산업임 보안 존재입니다. 네, 이제 케루빔과 산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케루빔이 선임이다, 선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임은 이제 후배다, 보완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은 이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양전하를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바로 케루빔이고, 이 산업임은 좌측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그 에너지 음성 을 담당하고 있는 음전하 천사가 바로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루빔이 선임이고 산업임은 보완적인 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임이니까 이제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고유성이 바로 케루빔이고,
산호빔은 이제 선배인 케루빔을 따라서 거기에 잘 보조를 맞춰서 보완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기능적으로 연합해서 활동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주 어머니 영이 케루빔이나 이제 모론자 케루빔들을 낳죠. 네. 그래서 이 케루빔들을 이제 낳았는데 4명 중에 이제 4번째는 모론자 케루빔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케루빔은 영적인데 요거는 이제 모론자 케루빔 반영적, 그러니까 2분의 1 절반 정도는 약간 물질적인,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성 단계의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모론자 물질, 이 모론자 영보다는 모론자 물질에 더 가까운 그게 이제 4번째 이제 그 케루빔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산호빔도 마찬가지고 우주어머니 영이 이제 산호빔도 창조를 하는데 이 산호빔은 이제 케루빔은 아까 양전하를 띠고 있는 에너지 그러한 이제 천사인데 이 산호빔은 그 음전하, 그 음성 에너지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천사이고 4번째 산호빔은 똑같이 이제 준 물질, 반 물질에 해당되는 모론샤 산호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이죠. 그 하버나에 보면 하버나 봉사자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영 존재들이지만 4번째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반 물질적인 존재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읽어주시겠습니다. 천사의 각 유형은 단독 기능에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쌍으로 섬깁니다. 자신들의 세라핀 관리자들과 별개로 섬길 때 그들은 언제나 상호 접촉에 더 많이 의존하며 항상 같이 활동합니다. 예, 천사들의 이제 각 유형은 이게 양성, 음성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딱 놔두면은 정지해서 활동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는 이제 같이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기능할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유형은 대개 일반적은 쌍으로 양성과 음성이 같이 회로를 이루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쌍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케루빔과 산호빔도 그렇게 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케루빔과 산호빔을 이렇게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세라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라핌 관리자들과 별개로 그렇게 이제 있게 되면은 독립적이 되면은 케루빔과 산호빔들은 언제나 서로 이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상호 접촉에 더 많이 의존해서 이제 있고 항상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케루빔과 산호빔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뛰어난 지능 또 아니면 능력 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3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케르빔과 산호빔은 세라핌 사역자들에게 충실하고 유능한 조력자들이며 7계열의 모든 세라핌에게 이런 하위 조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케루빔과 산호빔이 이제 바로 세라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둘이서 또 합해가지고 또 세라핌 전사의 어떤 그런 지시를 받아 움직이니까 이 세라핌 사역자들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충실한 조력자, 유능한 조력자들로 케루빔과 산호빔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세라핌들은 7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이제 세라핌은 뭐 최극 세라핌, 그다음에 우수 세라핌, 감독 세라핌, 또 경영 세라핌, 또 행성 조력자, 또 그 과도기 사역자, 또 미래의 세라핌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그 계열의 세라핌들이 있는데 이 7계열은 이 세라핌들이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얻게 되면 그 자격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체험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7개월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라핌들이 이제 분류가 있는데 7개월의 세라핌들에 대해서는 이제 39장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세라핌들에게 그 하위 조수들이 바로 이제 케루빔과 산호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세라핌 모든 7개월의 세라핌들에게 이 케루빔과 산호빔들은 하위 조수들로 그렇게 이제 준비돼 가지고 충실하게 조력하고 유능하게 조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케루빔과 산호빔은 이런 능력으로 오랫동안 섬기지만 지역 우주의 한계를 초월한 임무에는 세라핌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케루빔과 산호빔은
산업인이 활동하는 이제 이 범위는 그 지역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조 밖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르빈과 산업인은 이렇게 이제 7개월의 세라핌들을 이제 도와서 능력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세라핌들을 섬기지만 세라핌들이 이제 만약에 세라핌이 돌보는 그 필사자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지옥우주를 초월하게 되면 같이 이제 동행하거든요. 그때 이제 세라핌을 도와서 함께 조력했던 이 케르빈과 산업이면 지옥우주를 만약에 자기의 리더인 세라핌이 이거 지옥우주를 벗어나서 이제 소구역 대구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썼던 멈추고 그 지옥우주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우주 한계를 초월한 임무에는 세라핌과 함께 가지 않고 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케르빈과 산호빔은 체계의 개별 세계에서 일상의 영 일꾼들입니다. 네, 이제 케르빈과 산업인들은 우리가 이제 그 지옥우주 하나에 이제 체계가 10,000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체계 이름은 사타니아 체계고 거기에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619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개별 세계가 있고 이제 뭐 1,000개가 되려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200개의 세계들이 벌써 이제 준비된 지가 꽤 오래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개별 세계들, 개별 행성들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영 일꾼들이 바로 케르빈과 산업인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은 임무와 비상시에 그들은 세라핌 쌍 대신에 섬길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잠시라도 인간을 돌보는 전사들로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라핌의 전용 특권입니다. 네, 이제 이 케르빈과 산업인들이 세라핌 쌍 대신에 이제 섬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세라핌 쌍 대신에 섬길 수 있는 그 항목들은 비개인적인 임무, 개인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죠, 공무. 이제 공적인 그런 임무들은 바로 이 케르빈과 산업인들이 세라핌 대신에 섬길 수도 있다. 그리고 비상시 이제 위급할 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임무들이 있을 때는 세라핌 대신에 케르빈과 산업인이 활동하고 근무하고 일할 수도 있지만 케르빈과 산업인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인간을 돌보는 천사들로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인간을 돌보는 천사들로서 활동하는 그것은 세라핌이 전용 특권이다. 그러니까 세라핌만이 하는 일이 인간을 돌보는 일을 하지 케르빈과 산업임은 이제 그런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케르빈과 산업임이 자격을 얻어서 자기를 돌보던 이제 세라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하던 세라핌이 지옥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라핌 자리가 비니까 이제 케르빈과 산업임 중에 이제 그 이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이제 세라핌으로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라핌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케르빈과 산업임으로 남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돌보는 천사들은 오직 세라핌만이 하는 일이다. 세라핌이 전용 특권이다. 이제 이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라핌들이 권리죠. 세라핌들이 이렇게 잘해야 그 인간이 신앙을 갖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택sek에서 눈을 뜨는 그런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돼서 이제 영융합이 끝난다. 그래야 이제 자신들이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섬기는 인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라핌이 인간을 돌보는 일은 정말 뭐 그냥 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일을 이제 케르빈과 산업임한테 안 맡기죠. 자기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일이니까 또 자기에게만 또 주어져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은 세라핌이 전용 일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첫 번째 읽어주시겠습니다. 행성에 배정되면 케르빔은 행성의 관습과 언어 연구를 포함해 지옥우주 훈련 과정을 시작합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행성 단계에 있는 이 행성의 이제 케르빔들이 이제 이렇게 배정되게 되면은 그 행성에 속해 있는 그 인종들이 있잖아요. 종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는 이제 뭐 그동안 있었던 종족들이 뭐 8개 종족들이 있었지만 예, 9개인가요? 네. 그런 9개 안돈족 속에다가 육색 인종에다가 노종족하고 아담족이 안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9종족이 있는데 이 9종족이 섞여가지고 사는 곳이 이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인데 이 행성에 있는 그 인종들의 관습들 도대체 어떤 관습을 갖고 살아왔는가 자기가 배치되기 바로 직전까지 인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들을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들이 쓰는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치돼 가지고 이제 섬겨야 되는 그 인종들, 그 언어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종의 관습, 또 그 인종들이 쓰고 있는 언어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천사로 섬기는 것도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실습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옆에서 다 이제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배치되는 그 행성의 지역에서 훈련하는 그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끊임없이 이제 이 인간들은 아기들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케루빔이나 사로빔이나 세라핌들은 이제 성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배우고 이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읽어주시겠습니다. 시간에 돌보는 영들은 자기 출신의 지역우주 언어와 자신들의 토착 초우주의 언어를 말하면서 모두 두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합니다. 예,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과 공간 중에서 이제 시간에 속해 있는 시간 안에서 돌보는 그렇게 보살피는 영들은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탄생한 자기들이 기원된 지역우주 언어, 지역우주 언어가 이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지역우주라 그러면 이제 네바돈이니까 이런 지역우주 언어도 하나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토착 초우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지역우주 이제 네바돈에서 이제 자기가 탄생했다 그러면은 네바돈에 속해 있는 초우주가 바로 오르본톤이니까 오르본톤이 언어를 두 가지 언어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한다. 우리도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갖고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언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네바돈 언어와 이 오르본톤 언어 두 가지 언어는 반드시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이게 이 초우주 오르본톤 언어만 해도 이제 개념 자체가 뭐 1억 개인가 10억 개인가 하여간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우리 지금 지구에서 쓰는 언어가 50만 단어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보통 쓰는 단어는 2천 단어를 넘지 않는데 이 돌보는 영들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언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영역의 학교에서 연구하며 추가 언어 능력을 익힙니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과 다른 계열의 모든 영 존재들처럼 자기 개선의 노력에 계속 힘씁니다. 이 케루빔과 사노빔들도 이제 영역의 학교에서 자신들이 배치된 그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추가적인 언어 능력을 익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두 가지 언어죠. 이 지구주 언어하고 초우주 언어니까 이 두 가지 언어는 자유롭게 구사하는데, 행성에 배치되면 또 추가적으로 그 자기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 인종의 언어 능력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익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말을 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활용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을 또 거친다. 그래서 이 케르빔과 사노빔은 세라핌과 다른 계열의 모든 영 존재들처럼 이 영들, 이 천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 존재들은 스스로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개선을 시켜야 돼요. 자기를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는 그 노력에 쉬지 않고 계속 힘쓴다. 이분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고 습득하고 체험하고 그런 과정은 인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도 애써서 이제 그런 아까 뭐 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제 7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로 그렇게 애써서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그런 단계로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이거 이분들도 뭐 이게 뭐 어떻게 이 빼박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자체를 걸고 운명을 걸고 그렇게 노력에 계속 애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다. 동력 조정과 에너지 관리에 속한 그런 하위 존재들에만 진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즉 잠재적 고유성 의지를 지닌 모든 창조물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동력 조정이라든가 에너지 관리라든가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를 공급한다든가 뭐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물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물론 이제 동력 조종이나 에너지 관리는 이제 우주 동력과 우주 에너지니까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쓰는 이제 물,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설비 팀이죠. 이 설비 팀은 이제 설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만 딱 해놓으면 이제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 지금 이제 그 우주가 돌아가는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설비팀에 해당되는 동력 조종 관리들, 에너지 관리들 이런 분들은 이런 하위 존재들은 진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공급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또 잘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일만 잘하면 되니까 이제 진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유성으로서 이제 어떤 인격적인 이제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현재적인 그런 고유성 의지를 지닌 이제 창조물들이든 잠재적인 고유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필사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르빈과 산업임이 바로 이러한 현재적인 잠재적인 고유성 의지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창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또 체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첫 번째 읽어주시겠습니다. 케르빈과 산업인은 본래 모론시아 존재 수준에 아주 가깝고 그들은 물리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영역의 경계지 업무에서 가장 유능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예, 이제 케르빈과 산업임은 처음부터 모론시아 존재 수준에 아주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이제 실체는 이제 영이죠. 근데 이제 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성 단계는 물질이 있고 그 행성과 물질 영 그 사이가 이제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모론시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우주 1단계 모론시아 1단계가 이제 체계고 그리고 모론시아 2단계가 성자고 모론시아 3단계가 이제 지역우주인데 이런 모론시아 존재 수준에 아주 가까운 존재가 바로 케르빈과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르빈과 산업임들은 물리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행성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모론시아 단계라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우주 안에 있는 체계와 성자, 또 지역우주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모론시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영적 영역 그러면 이제 그 지역우주하고 초우주 안에서 이제 그 소구역에 해당되는 이제 지역우주와 소구역의 경계 영역, 그 소구역 이상부터는 이제 다 영적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에서 모론시아로 넘어가는 그 경계, 모론시아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이 경계지 업무에 있을 때 가장 유능하게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케르빈과 산업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이런 자녀들의 특징은 하부나 봉사자들과 조정위원회들과 거의 같이 넷째 창조물들입니다. 예. 이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이제 우리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낳는 자녀들이 바로 이제 기세라핌, 케루빔, 사노빔들이니까 이런 자녀들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보나 봉사자들과 지역우주 조정위원회들과 같이 거의 넷째 창조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보나 봉사자들과 조정위원회들은 그 존재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 이제 네 번째 존재들은 그 네 번째 존재들을 바로 넷째 창조물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넷째 창조물들은 이제 반물질적이다, 반물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상태 어떤 하보나 봉사자들이 영 존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영 존재인데 네 번째 태어나는 하보나 봉사자는 거의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물론 이제 물질이라는 게 우리 지금 행성에 있는 92가지 원소로 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영 존재들인데 그 영물질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이제 물질적인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뭐 주물질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네 번째 창조물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또 영 존재들인데 뭐 그 여덟 번째는 네 번째니까 네 번째 창조물들은 약간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가 반물질적이다.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케르빔과 산호빔 중에서 네 번째 케르빔과 네 번째 산호빔도 똑같이 반물질적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다. 넷째 케르빔과 넷째 산호빔은 모두 반물질적이며 모론시아 수준의 존재와 아주 분명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케르빔 중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산호빔 중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산호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반물질적인 그런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론시아 수준의 존재와 아주 분명히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런 넷째 천사 창조물들은 자신들의 우주와 행성 활동에 바로 그 단계에서 세라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케르빔, 산호빔 전부 다 이제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네 번째 케르빔과 네 번째 산호빔들은 자신들이 그런 지역 우주하고 또 자신들이 배치된 행성에서 활동할 때 바로 그 배치된 그 우주 또 배치된 그 행성 활동, 그 아주 그냥 바로 그 영역에서는 세라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어떤 우주에서 지금 활동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유능하게 이제 도움이 되면서 세라핌들에게 조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지역우주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또 우리 여기는 이제 우리 지구 이제 그 유란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구의 영구 시민은 1차, 2차 중도자들이 있잖아요. 지구의 영구 시민들이 바로 이제 1차, 2차 중도자들인데, 행성에서는 요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바로 이 모론시아 산호빔과 모론시아 체르빔, 요분들은 바로 이 체계에서 이제 그렇게 이 중동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이제 입장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 모론시아 케르빔도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필수적인 대부분의 경계 과학을 수행하며 많은 모론시아 동반자를 섬기도록 배정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모론시아 케르빔들도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대부분 필수적인 그런 경계 과업, 그러니까 이제 그 행성과 물질과 모론시아 그 사이의 경계 과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부분이 아주 필수적인 일들은 바로 이 모론시아 케르빔들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 모론시아 동반자들, 이제 모론시아 동반자들이 이제 우리들을 하금 이렇게 좀 우리들이 잘 쉬고 또 복귀하고 또 우리가 가면은 이제 이렇게 영접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체계로 가고 체계에서 성자로 가고 성자에서 지옥으로 올라가고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위원들이 바로 모론시아 동반자들인데, 이 많은 모론시아 동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네 번째 이제 케르빔 산호빔에 해당되는 모론시아 케르빔들, 요분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론시아 구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나 진화 행성들에 대한 중도 창조물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론시아 케르빔과 모론시아 산호빔들이 이 모론시아 구체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진화 행성들에 대해서 중도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똑같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행성들에서는 중도 창조물들이 지금 이제 연구 시민들로 활동하는 것처럼 이 모론시아 구체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모론시아 케르빔 산호빔들이 그렇게 이제 이제 모론시아 동반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배정받아서 여러 업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주 세계들에서 이런 모론시아 케르빔은 중도 창조물들과 자주 연락하며 일합니다. 예, 이제 이런 모론시아 케르빔들이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에 인간이 사는 거주 세계들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면은, 인간이 사는 이제 진화 행성들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 중도, 우리 지구와 같으면 1차, 2차 중도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1992분인가요? 이제 이분들만 지금 이제 활동하시죠. 나머지는 이제 그 구류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차, 2차 지금 합쳐가지고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는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분들과 자주 연락을 한다. 예,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성격이 좀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서로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예, 이 중도 이분들은 이제 모론시아 케르빔들은 그 모론시아 이제 그 구체들에서 그런 이제 잘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행성에 딱 내려보니까 자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중도
1, 2차들을 보니까 반갑죠. 뭐 본인들이 수고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분들과 또 자주 연락을 하면서 활동하신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과 이 활동하시면서 그 문명을 지금 이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중도 이 창조물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21세기 이런 문화를 지금 구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모론시아 케르빔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겠습니다. 케르빔과 중도 창조물들은 뚜렷하게 독립된 존재 계열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운을 지니지만 그들은 본성과 기능에서 아주 닮은 점을 드러냅니다. 예, 이제 케르빔과 중도 창조물들은 물론 뚜렷하게 독립된 존재 계열이죠. 당연하죠. 예, 중도 창조물들은 행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케르빔들이야 뭐 그 모론시아에서 이제 그 지역 우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가 기원이니까 뚜렷하게 다른 존재 계열이다. 그래서 기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케르빔이야 뭐 그 우주어머니 형신 성령께서 직접 이제 낳으시는 그 성령이 자녀들이고 중도 창조물들은 이제 이 그 행성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기운이지만 본성과 기능 면에서는 아주 닮았다. 예, 그래서 서로 자주 이제 행성에 배치되면은 이제 이 모론시아 캐러빈들이 행성에 배치될 때는 이분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일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닮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지금 케르빔과 산호빔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케르빔과 산호빔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진화하면은 뭐 세라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중도 창조물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